里洞里都是的嘎嘎甜的，来嘎嘎甜啊！ 날이 좀 풀렸는데 저는 이번 겨울에 아주 추운 하얼빈에 다녀왔습니다. 하얼빈이 은근히 뜨는 여행지라고 들었는데 저는 정말 만족스럽게 다녀왔어요. 이번 영상은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. 제가 하얼빈에 가서 어디서 뭘 하고 놀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. 가이드라기엔 잡담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냥 아저씨 두 명이서 이러고 놀았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엔 인천공항 가는 길에 RX를 타봤어요. 원래는 주로 차를 가져가서 발렛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괌에 다녀왔을 때 차 바퀴를 펑크 내놓고 자기네가 그랬다는 증거를 달라고 하더라고요. 보험사에 연락해서 타이어 봐주신 분 말로는 타이어에 뚫린 구멍이 너무 커서 제가 괌 출국 전에 났던 빵꾸면은 이미 공기압이 아예 없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이건 오늘 빵꾸 난 게 맞다고 하는데 발렛 업체는 끝까지 저런 태도더라고요.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다고도 생각 안 하는 게 타이어 교체하면 4개 다 교체해야 되니까 그중 4분의 1만 달라고 했거든요. 여튼 자기네가 빵꾸 뚫었다는 증거 타령만 계속 하길래 다시는 발렛 안 할 생각입니다. 아니면 하더라도 맡기기 전에 차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놔야 될 것 같아요. 말이 길어졌네요. 여튼 한국 사람들은 인천공항에만 오면 장기 여행이건 단기 여행이건 한식을 먹습니다. 그리고 도착한 하얼빈 밤에 도착했어요. 기대지 마시오는 의존을 금지합니다. 저희는 버스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. 이거 웬만하면 막차 안 끊긴다고 하니까 걱정 말고 타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번에 같이 간 일행이 중국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의존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영하 20도라길래 엄청 긴장했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가 괜찮았어요. 첫째 날은 중앙대가 근처에서 그냥 그런 곳에서 잤고요. 새벽 1시 가까이 돼서 체크인 하는데 너무 좋은 곳 가면 아깝잖아요. 이 시간에는 사람이 없는데 나중에 낮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됩니다. 하얼빈은 빙등제 보려고 방문했는데요. 이 빙등제라고 하면 도시 곳곳에 이렇게 얼음으로 된 조형물이 여럿 있는 이런 걸 다 통칭하는 말이래요. 우리가 생각하는 웅장한 건 빙설 대세계라고 태양도에서 따로 하는 건데 그건 따로 보여드리고요. 다음날 점심을 먹고 간 곳은 중화 바로크 거리입니다. 뭐 먹었는지 뭐가 맛있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소개시켜 드릴게요. 할 말이 많아서요. 여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돌아다니기 좋은 곳이에요. 중화 바로크라 해서 거리가 엄청 예쁘다던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기념품샵 많고 뭐 사람도 많고 그런 곳입니다. 돌아다니기에 날씨가 많이 춥지도 않았어요.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20도 사이였지만 하얼빈 날씨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었다고 하고 바람도 그닥 안 불어서요. 괜찮았습니다. 여튼 뭐 중국에 오면 어딜 가든 사람이 많아요. 사람 구경을 하게 됩니다. 요즘 제가 사무실 집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 구경만 해도 좋더라고요. 중국인들에 대한 편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은 좋지 않은 편일 거예요. 근데 항상 와서 보면 결국엔 다 사람 사는 곳이더라고요. 친절한 사람도 있고 몰상식한 사람도 있고 뭐 무질서하기도 하고 순한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. 여기도. 제가 20대 때 했던 아르바이트가 롯데월드랑 에버랜드였거든요. 거기서 일하다 보면 보통 중국인 단체 관광객 때문에 중국인 정말 싫어하게 됩니다. 근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런 놈들도 있고 이런 놈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. 파오차이 가게도 있네요. 그냥 신기해서 찍어봤어요. 그리고 또 여기 하얼빈에서 요즘 유행한다는 성 소피아 성당도 다녀왔습니다. 뭐가 유행이냐면 다들 공주님 분장을 하고 있어요. 이게 여기 성당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저러고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러고 틱톡도 찍고 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더라고요. 하얼빈은 딸 데리고 가지 않는 것으로 합시다. 한쪽 구석에는 뚱땡이 비둘기들 밥 주는 곳도 있었네요. 비둘기들이 진짜 뚱뚱합니다. 요즘 저도 살이 너무 쪄서 걱정이에요. 혈압도 관리해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. 여기 성 소피아 성당 광장은 큰 백화점 같은 것도 있고요. 뭐 깔끔합니다. 여기서 느꼈던 점 중 또 하나가 아직 화장실은 선진화가 전혀 안 됐다는 점이었어요. 이런 백화점 안에 있는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또 다들 담배를 핍니다. 상하이는 가본 지 10년이 지나서 잘 모르지만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. 조만간 상하이 갈 예정이니까요. 그때 한번 봐야죠. 여튼 화장실은 어딜 가도 담배 냄새가 어마무시합니다. 성 소피아 성당까지 와서 성당 얘기는 없었는데 이건 그냥 이쁩니다. 이뻐서 유명한 것 같아요. 이게 뭐 따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하얼빈이 할 게 마땅치 않아서 이런 게 유명한 것 같습니다. 한 번은 오게 될 것 같아요. 또 하얼빈은 밤에 할 게 별로 없는 곳이지만 여기 야경도 나쁘지 않으니까요. 실실 걸어와서 밤거리 다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중국이 이런 도시들은 생각보다 치안이 꽤 괜찮아요. 밤에 다니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물론 혼자 다니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. 또
그리고 여기 성 소피아 성당 바로 옆에 하이디라오도 있어요. 야식을 먹기에 좋습니다. 하얼빈 맛집들은 따로 영상을 준비할 생각인데 하이디라오는 이 맛집 리스트에 끼기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. 사실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건데 가격이 좀 더 싸다고 해서 중국 여행 오시면 한 번씩 가시는 걸로 들었거든요.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맛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던데요. 조금 더 싸긴 한데 결국 나오는 값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제가 과하게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요즘 유행한다는 밀크티 브랜드인 미쉬의 빵청도 와봤습니다. 맛은 공차랑 다를 건 없고요. 여기서 잘 팔리는 넘버 1, 2부터 5, 6까지 보여주니까 선택장애이신 분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. 그리고 다시 중앙대가 여기가 뭐 결국엔 하얼빈 여행의 알파이자 오메가이지 않을까 싶어요. 뭐 대단한 별다른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맛집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. 결국 와야 합니다. 빙등제 기간에는 거리 여기저기에 얼음 조각상들이 있어서 구경하는 맛도 조금 있습니다. 저기 굴뚝 아이스크림이 유명하다던데 저는 안 먹어봤고요. 마디얼 아이스크림은 먹어봤는데 그냥 그렇습니다. 딱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맛인데 이 추위에 아이스크림을 길거리에서 먹는 게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. 줄 별로 없으면 사 먹을 만하고 웨이팅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건 밤에 봤던 조던짭 웃겨서 찍어봤고요. 여기 기념품 가게에 북한 물건도 있습니다. 이런 거 사면 문제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몰라서 안 샀습니다. 여튼 이 중앙대가는 시간을 굳이 따로 안 빼도 꼭 들리게 될 곳이니까요.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국 분들이라면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박물관 정도 들리시게 될 것 같네요. 안중근 의사 일생이랑 이토 히로부미 저격한 사건까지 쭉 적혀 있습니다. 731 부대 박물관도 많이 가시는 것 같던데 저는 좀 멀게 느껴져서 안 갔어요.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에게 하얼빈 여행의 주 목적이 되는 빙설 대세계입니다. 저는 갈 때는 택시를 타고 갔는데요. 올 때는 지하철을 탔습니다. 인파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가야 합니다. 딱 들어갔을 때 우와 하긴 했어요. 규모가 압도적이라서요. 이렇게 큰 얼음 덩어리들 볼 일이 살면서 언제 있었겠습니까? 신기했어요. 근데 이게 참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당연히 실제로 저렇진 않고요. 예쁩니다. 최대한 안 그래 보이게 찍으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네요. 여튼 뭐 기회가 되신다면 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하얼빈 비행기도 별로 안 비싸고 가깝기도 하고 숙소도 별로 안 비싸니까요. 추천드리긴 합니다. 언어만 조금 어려울 뿐이지만 그건 상하이 같은 곳도 마찬가지라서요. 그리고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인데 가족 단위로 아이 데리고 오는 건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. 이런 데서 애 잃어버리면 끝장이에요. 말도 안 통하는데 인파는 장난 아니고 인파하니까 생각난 건데 화장실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추천하기 애매한 곳 같기도 하네요. 많이 춥기도 하고요. 근데 긴장했던 것에 비해서는 괜찮았어요. 제가 갔던 때가 날씨가 좋았던 때라서요. 여기 메인 컨텐츠가 이 눈썰매인데 어플로 무슨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. 근데 그마저도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외국인인 저희는 사실상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포기했고요. 아 근데 재밌어 보이긴 해요. 길이가 500m가 넘는다고 하니까요. 저기 관람차도 있는데 어떻게 타는 건지도 몰라서 이것도 그냥 포기했습니다. 저는 여기 그냥 실실 한 바퀴 돌아보는 걸로 만족했어요. 구석에는 무슨 공연도 하고 있었는데 이거 감성이 웃겨서 찍어봤습니다. 저세상 감성이에요. 여튼 뭐 이래저래 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여기 입장료가 5만원이 넘어서요. 아깝다고 느끼실 분들은 중앙대가 북쪽 송화강을 추천드려요. 중앙대가에서 북쪽으로 쭉 걸어오다 보면 큰 광장이 보이는데요. 여기도 지나서 더 강변으로 가면 막 이것저것 있어요. 여기도 빙설 대세계랑 비슷하게 어트랙션 같은 게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. 얼어붙은 강 위로 뭔가 이것저것 하는 곳이에요. 여기는 많이들 안 가시는 건지 한국 분들은 아예 못 보긴 했어요. 근데 여기가 더 재밌어 보이긴 합니다. 월미도 감성인데 이런 거 한국에서 본 적 없잖아요. 저도 타볼까 고민했는데 이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탔네요. 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빙설대세계 썰매보다 훨씬 재밌어 보입니다. 물론 다 이 정도 급은 아니고 좀 짜치는 것도 많긴 해요. 이런 게 중국의 매력일까요? 마차 같은 것도 있긴 한데요. 이거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말을 자꾸 때려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. 그리고 강 위에서 이리저리 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전반적으로 와보길 잘했다 생각이 드는 곳이었어요. 여기는 빙설대세계보다는 비교적 한산한 편이니 저는 이쪽을 더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하얼빈에서 많은 분들이 가시는 홍주안 아침시장인데요. 여기는 한 번은 가볼 만한데 음식들이 그닥 썩 나이스하진 않습니다. 사람도 많고요. 저는 백종원 아저씨가 먹었던 냉면구이가 먹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생각보다 별로였고요. 쫄깃하거나 그런 것보단 그냥 계란 부친 것 같은 맛이었어요. 그리고 이 떡도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요. 너무 아무 맛도 안 나서 놀랬습니다. 설탕을 뿌려줬는데 이 설탕이랑 떡이랑 따로 놀아요. 그리고 하얼빈에서 유명하다는 소세지
소세지, 이것도 그냥 그렇습니다. 하얼빈이 아무리 소세지가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독일이 역시 짱인가봐요. 심지어는 한국 호프집에서 사 먹는 게 더 낫겠는데 싶기도 했습니다. 그냥 경험 삼아서 오는 걸 추천드려요. 그래도 이게 이쪽 사람들한테는 관광객을 위한 장소이기보다는 정말로 생활하는 모습이라고 하니깐요. 근데 다들 정말 부지런한가봐요. 여기 시장 오픈이 새벽 5시라던데 4시 정도에 나와서 음식 준비하시는 거잖아요. 저는 이렇게 못 삽니다. 자, 여튼 이렇게 하얼빈 잘 다녀왔어요.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찾는 정보인 맛집에 대한 영상은 다음에 올릴 것 같고요. 제가 묵었던 리츠칼텐 하얼빈 영상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해본 아저씨들의 여행 영상 같은 거였는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. 저는 김부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